총선 승리를 위해서 자세와 실천 운동을 마치며 태국 FM TV 대표로 출가하시는 김영선 사장님이 나오셔서 특강을 하실 때 우리가 그 시간에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고, 우리 김영선 사장님의 프로필을 잠시 소개해 드리면은 고려사이버대학교 컴퓨터공학과 학사를 취득하시고 연세대학교 생활환경대학원 외식과정 수료하시며 또 국가공인정보통신기술 자격증을 취득하셨어요. 그러시면서 현실 나라의 7반 사정을 수료하시고 TV 우리 유튜브 사장님을 하시면서 열심히 우리가 내부 운동하고 계시는 사장님이세요. 우리 이사님으로 등재되어 있는데 우리 김영선 이사님 나오셔서 특강하실 때 많은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유튜버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있는 태국 FM 유튜브 생방송 진행자 김영선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오늘 어제부터서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는 아주 새로운 빅뉴스가 3가지가 쏟아졌습니다. 그 한 가지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의사 교수들하고 어제 그분들이 요청을 해가지고 1시간 동안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직을 이제 하는데 그분들이 사직을 하는 분도 있고 하지 않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 희망적인 소식이고, 또 지금 현재 이재명이가 2가지 실수를 했습니다. 하나는 세세 얘기를 했고 하나는 13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지금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데 아주 잘못된 신호로 보내지고 있습니다. 손강희 대표 회장님을 비롯해서 스텝진에서 부족한 저에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은 제가 생각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 우리 회원님들하고 생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연 중에는 질문을 하지 마시고 끝나시고 얘기를 하시면은 기회 있는 대로 제가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들으시면서 공감이 되시는 부분이 있으면은 박수로 좀 격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이제 위기의 대한민국 2024년 4월 10일 총선을 통해서 자랑스러운 도약의 해로 삼자, 이런 제목을 갖겠습니다. 유튜브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만국의 MSM을 일깨우는 유일한 길.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큰 신문사, 방송사를 얘기합니다. SMS가. 이해를 해주시고요. 오늘 주제 내용은 이 3가지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이제 아스팔트 유튜브 1세대, 정확당한 언론. 결국은 우리나라 유튜버들이 앞장서서 했기 때문에 해냈다. 그리고 자유동료 시민들께서. 2번째는 한국과 월남을 비교해서 월남에는 자유국민이 없었습니다. 전부 좌파에게 당한 사람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은 실패를 했지만은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국민과 유튜브가 있어가지고 성공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번째로 4월 10일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여기서 지금 안타까운 말씀을 하나 드리면 말씀이죠. 지금 현재 우리 자유우파 유튜버들이 여러 곳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당에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유튜버들도 많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하는 유튜버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튜버들이 한 목소리를 내가지고 이렇게 이 어려운 난국을 지혜롭게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그거 한 가지가 좀 염려스러워서 저 나름대로도 전화도 하고 많이 기도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회원님들께서도 좀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자유우파 유튜브가 한 목소리로 이 어려운 난국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유튜브, 아스팔트 유튜브 1세대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박근혜 대통령 탄핵거리가 안 되는데 모든 언론이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의 눈과 귀를 다 가려버린 겁니다. 이때에 유튜브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2005년도에 우리 한국에 인재 두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운영을 못해가지고 2006년도에 구글에게 넘겼습니다. 그때 당시에 1조에 넘겨가지고 지금 구글이 한 200조 이상의 지금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류 언론들이 자기들 마음만 먹으면은 모든 것을 조작해서 발표를 하면은 일반 국민들은 거기에 다 따라갑니다. 그래서 MSM이 메인스트림 미디어인데 이게 인위적으로 영향을 냅니다. 그러니까 사실을 왜곡을 해도 일반 국민들은 따라간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장에서 저희들이 이제 그 방송을 하면 우리는 생방을 하잖아요. 근데 방송국에서는 녹화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찍은 거를 가지고 가서 자유파 국민이 봐야 할 거는 다 빼버리고 나쁜 것만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까지 그래온 겁니다. 그래서 언론들이 유튜브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그 상황을 좀 이렇게 바로 알려준 계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레기 언론이라고 해서 기레기와 쓰레기를 합쳐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육하원칙, 공정보도 신서, 아니면 말고 평파해보면 날쪽 하더라. 개인 미디어, BJ라고 그러죠. 저 같은 경우를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은 신설동에 있는 한국 디지털 영상작가 협회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저는 이제 2005년에 취미로 회원 가입을 해가지고 거기 이제 사진 찍고 편집하고 하는 걸 했습니다. 2016년 12월 10일 그러니까 12월 10일 토요일인데 새벽 3시에 제가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다니던 회사에 일신상 못 나간다고 안국동 노타리 태극기 집회에서부터 참석을 하는데 새벽 3시에 제가 1시에 화장실을 나왔다가 제 방에 들어가서 2시간 동안 울부짖으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진 찍고 편집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은 이때 한번 써먹으라고 그런 건 아닙니까? 그럴 때는 박수를 한번 보내주자요. 그래가지고 새벽 3시에 다짐을 하고 그 이튿날 아침에 회사에 연락을 했습니다. 내가 갑자기 무슨 일이 있어서 못 나간다. 그러고서 이제 안국동 노타리 가가지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구정이 되기 전까지 한 달 반 정도 되잖아요. 한 달 반 정도가 음력 2월 17일, 1월 1일 양력. 양력은 1월 28일이 차례입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는 우리 아들하고 마누라하고 몰랐어요. 근데 이제 그걸 알아가지고 차례를 지내고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3시간 동안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이 제안하기를 아버지 이렇게 하셨으니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3월 10일, 13일까지 하겠다. 3월 13일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 3월 10일이 탄핵이 되느냐 마느냐 그때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날 지내가고 그 3월 10일 그 이정민가 저기를 했지 않습니까? 탄핵을. 그리고 이제 그날 13일 날 해가지고 5월 12일까지 하겠다 그랬습니다. 5월 12일은 5월 그 9일날인가 9일날이 대통령 선거였죠. 그래가지고 10일날 회의를 하고요. 10일날 했는데 언제까지 하겠냐? 7월 3일날 이제 6월 말까지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고서 이제 7월 3일날 가족회의를 하는데 물어요. 아들하고 마누라하고 언제까지 하겠냐고. 한 5분 정도 뜸을 들이다가 제가 대한민국이 정상화될 때까지 하겠다. 이럴 때는 박수를 보내주셔야죠. 대한민국이 정상화될 때까지 하겠다. 가족들이 난리가 나죠. 박근혜 대통령 탄핵 건덕지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들은 나부터 이제 살고 봐야지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랬습니다.
우리 다 알고 계시는 대로 김무성하고 유승민이가 야합을 해가지고 이제 탄핵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고 이제 우리 아스팔트 유튜브 1세대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우후죽순처럼 옆에서 보던 분들이 너도 나도 이제 방송을 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유튜브가 대한민국 언론의 한 구석을 담당했습니다. 자부와 긍지를 갖고 오늘 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 한국의 자유우파 유튜버들에게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기 전에 대한민국 2016년 간단하게 정세를 조금 더듬고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2016년에 TF팀을 만들었습니다. 1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 사람이, 전라남도에 있는 한 사람이 성심한 내가 미음자라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이 문재인 쪽에 가서 고자질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병우 민정수석이 세 군데를 압력을 가해가지고 포스코, 롯데, 포스코, 그 다음에 LCT 세 군데를 잡아서 이제 우병우가 다 했는데 그거를 중간에 그 TF 팀에 있는 사람이 문재인 쪽에 알려줘가지고 박지원이가 7월 31일 날 방송국 카메라 기자들 앞에서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은 박근혜가 살면 김무성이야 죽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바꿔서 생각을 해보시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대치기를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당한 것이죠. 김무성이 누군가? 나라 망친 주역 가운데 7인방 가운데 이제 한 사람이죠. 예, 이거를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고 넘어가고요. 그래 이제 이거는 이제 2017년 국회에서 세미나를 하고 저도 이때 이제 가서 생방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 내용이고요. 예, 시간이 40분이기 때문에 간단히 나오고 이거는 이제 교보문고 앞에서 자유 대연합에서 이제 집회할 때 제가 찍은 거고요. 요거는 이제 서울역에서 이제 한 거를 찍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월남과 한국 비교는 월남 패망이 0.5%의 좌파가 95.5%의 국민을 먹어버린 겁니다. 예. 여러분 잘 아시죠? 이대용 주월 봉사라고. 올해 작년에 6월 17일 날 대전 현충원에 가서 제가 이대용 장군 그 묘비도 갔었거든요. 간도 대찾기 운동본부 대전 본부에서 집회를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대용 장군 갔는데 이분이 5년 동안 있으면서 북하고 남하고 이분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그 박정희 대통령이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이분이 그리고 심기가 굳습니다. 나는 절대 북으로 가지 않는다. 거기서 굉장히 종용을 많이 한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파리 평화협정이라고 1월 27일입니다. 1973년도 파리에서 북베트남, 남베트남, 미국 사이에 평화 조약을 결정을 합니다. 여기서 말이죠. 그러고 나서 북베트남은 전쟁 준비를 계속 열심히 한 겁니다. 보십시오. 첫째, 대공 정보 기능이 취약을 했고요. 부정부패가 만연을 했습니다. 좌파가 시민단체를 완전히 장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평화 신기로 우리 문재인 정부 시절에 보면 종전선언을 했었죠. 그래가지고 월남 패망 우리에게 남긴 거 이거 이제 유튜브에서도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4월 10일 총선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예, 같이 한번 좀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의 현실, 과연 정상적인 자유민주국가인가? 무너진 입법, 사법, 행정, 국민유권과 이를 지켜준 언론까지 우리는 모두를 이뤘기에 내일의 희망마저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4월 10일 총선을 문득해서 잃어버린 주권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모두를 잃는 한이 있어도 우리의 주권인 선거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할 보루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2002년 전자투표 개표기 도입 이래
9차례의 모든 선거가 부정선거였다.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까 말이죠. 행정이라고 하는 거는 입법, 사법, 행정은 뭘 말씀드린가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을 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행정이 저들에게 잡혔다고 하는 거는 공공기관장들이 63%가 문재인이가 심어놓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월급만 받지 아무것도 하질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그게 이제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한 것이고요. 그 주관자가 바로 헌법이 정한 권력 서열 5위의 중앙선관위였습니다. 사법부의 비호마저 등해본 그들은 선출직 공무원을 휘두르는가 하면 국정원이나 국회 요구까지 쉬 거부한다. 심지어 MSM 주요 언론사마저 피해가는 코끼리를 다룰 방법은 없는 것일까? 바로 우리 유튜브만 가지고 있는 벌떼 공격만이 살 길이다. 지금 선관위가요 아무 얘기도 안 듣습니다. 언론사 얘기도 안 듣습니다. 아무도 안 듣습니다. 우리 유튜버들이 선관위 앞에 가가지고 계속 선관위에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면서 압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벌떼 공격을 하는데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함께 해주시는 것이죠. 이럴 때만이 선관위를 압박을 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벌떼 공격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우리 자유파 유튜버들에게 격려의 박수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선관위에서 발표한 겁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한 발표로. 지금 사전투표가 4월 5일하고 6일 돼 있고요. 본투표는 4월 10일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선거의 꽃은 공정선거입니다. 이게 네 가지죠. 보통선거, 평등선거. 그런데 3번하고 4번이 지금 현재 조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막아야 할 것인지. 지금 현재 QR코드는 안 쓰고 있죠. 바코드를 지금 쓴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전산 조작이 가능합니다. 이게 말이죠. 지금 보면은 2월 14일이 그 선관위에서 각 당에 보조금을 주는 때입니다. 그래서 개혁신당이 5명이 돼야 4명이 되면은 3,4천 분이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5명 하려고 그 한 사람 양정숙인가 있잖아요. 그 사람을 이제 들여와가지고 6억을 받았죠. 이제 3월 20일이 각 후보 등록일이고 3월 28일부터 본선거를 해가지고 4월 9일까지 13일간을 합니다. 사전투표일이 4월 5일 6일인데 지금 도장을 안 찍고 인쇄를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나옵니다만은 본투표일이 더 바쁘고 사전투표일이 안 바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바쁜 날 찍어야죠. 바쁜 날을 안 찍고. 그런데 본투표 날은 더 바쁜데 찍는데 사전투표는 안 바쁜데 안 찍는 겁니다. 이거는 뭐랍니까? 부정선거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인 겁니다. 그래서 본투표일은 4월 10일 도장을 찍는데 사전투표 투표관리관 인감 도장을 인쇄로 하기로 지금 현재 끝까지 우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 최초 이제 선거를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저지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최초 선거일은 1948년 5월 10일 유엔이 인정한 최초 선거입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께서 제안을 해가지고 그게 결정된 게 여성 참정권이었습니다. 유럽에서는 여러 나라가 먼저 했었는데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1948년 5월 10일 이승만 대통령께서 결정을 해가지고 우리 여기 여성분들 계시는데 여성분들 우리 이승만 대통령에게 감사하다고 한번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최초 선거 때입니다. 저기 여성들 그때는 하얀 옷을 입고 지금 현재 선거를 했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투표율이 95.5%가 나왔습니다. 많이 나왔죠.
예. 이제 부정선거가 태동이 되는데 1960년 3월 15일입니다. 근데 이제 그 자유당 후보는 이승만 대통령이고 민주당은 조병옥인데 조병옥 후보는 미국에서 그 심장마비인가로 이렇게 돌아가셨죠.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지금 이승만 대통령이 연로하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이 유고를 당하거나 하면은 만약에 이 기붕이가 안 되고 장면이가 되면은 민주당 정권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붕이가 그 휘하의 사람들을 세워서 부정선거를 자행했던 것입니다. 최인규가 사형을 했고 이정재는 깡패로 서서 그 사형을 당했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 보고 계시는 최인규 5.16 혁명재판소에서 3.15 부정선거 관련자들 이렇게 최인규 내무장관, 이성우 전 내무차관, 이강학 내무부 치안국장 이렇게 쭉 이 사람들이 이제 사형을 그때 언도를 2사람 받았는데 이 최인규만 죽고 그 다음에 이강훈과는 아마 그 저기 좀 이렇게 그 간영이 된 것 같더라고요. 예. 현재 중앙선관위가 지금 현재 우리 앞에 문제가 되고 있는 중앙선관위가 1962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헌법 7장에 등재가 되어 있거든요. 권력서유 5.15 부상을 해가지고 독립된 조직으로 외부에 관설이 어렵습니다. 그 감사원하고 선관위하고 두 군데가 그렇습니다. 사법부 비호 중앙선관위원 9명하고 지역선관위원장 현재 전국적으로 3,000명이 상근을 합니다. 1년 예산이 8천억입니다. 8천억을 씁니다 지금. 현재 공무노조가 민노총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 개표 참관인 뭐 하는 게 전부 민노총이 관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쪽 사람을 이렇게 신청을 하면요 배제를 해버려요. 이미 찼다고 해가지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전부 쓰고 이렇게 하거든요. 전국 개표수가 253개, 참관인 14명 메모던데. 그리고 유엔 선거기관협의회가 우리나라 인천 송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뭘 만들었는가 하면 한국산 전자개표기를 만들어서 세계 수출을 했습니다. 수출을 해가지고 이게 보면은 전 세계에서 한국산 전자개표기를 안 쓰게 됐습니다. 안 쓰게 됐습니다. 그 대통령이 사임한 나라도 있고 유혈 사태가 난 나라도 있고 여러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만 사용하겠다고 고집 부리는 것은 이건 무엇을 뜻합니까? 지금 이재명이가 쎄쎄라고 하는 게 아까 오면서 제가 유튜브를 열어보니까 그겁니다. 부정선거 하겠다고 시그널을 보낸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선거 암시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에서만 전자개표기를 쓰겠다. 근데 이번에 전자개표기가 먼저 돌아가고 나중에 손으로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전자개표기를 쓰지 말고 손으로 개표를 해야 되는데 전자개표기를 먼저 거기에서 조작을 하고 손으로 현장에서 어제 그 바실리아 그 조슈아가 방송하는 걸 잠깐 들었거든요. 근데 3가지 방법으로 한답니다. 첫 번째 안 되면 두 번째 안 되면 3번째. 그런 식으로 이제 부정선거를 하는데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감시를 철저히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정선거의 시점이 언젠가면은 1995년 김영삼 정부입니다. 이때에 5.18 특별법을 김영삼 정부가 노태우 비자금을 박해동이가 폭로를 하거든요. 3천억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덮기 위해서 홍준표를 내세워서 가지고 5.18 특별법을 만듭니다. 그래서 광주 5.18 유공자는 본인 자녀 손자까지 공무원시험을 볼 적에 5점에서 10점 가산점을 줍니다. 95년부터 2024년까지 하면 29년을 해가지고 이때의 공무원들이 우리나라 사회 요직에 전부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그 최고식이 만난 사람이라고 2011년 9월 26일 날 보도를 한 건데요. 장치혁이라고 고려합섬 회장입니다. 이 양반이 정경련 남북경협위원장으로 북한을 갑니다.
북한을 갔는데 북한의 당직자를 만나니까 북한의 그 당직자가 남한 대통령 선거 승패는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KBS, MBC가 자기들 수중에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지금 그 최고식이 만난 사람, 예, 지금 현재 2006년 9월 26일 날, 9월 26일 날 발표한 거를 제가 이제 프린트를 했습니다. 프린트를 해가지고 전부 이제 읽어보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잘못된 게 어떤가 하면은 2002년 김대중 전자개표가 노무현 당선인데요. 전자개표기 전문가 만드시고요. 모범인 공직선거, 시행규칙에 명시했으나 지금까지도 누락 전문가. 여기서 전자개표기 서버가 중국에 비치를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 선거할 적에요. 그때가 2012년 아닙니까? 여기서 이제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그때 당시는 전자개표기로 전산으로 조작할 수 있는 상한선이 6%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에게 물어봤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51.6, 문재인이가 48.3인데 어떻게 되느냐 했더니 그분 얘기가 박근혜 대통령이 10% 앞섰답니다. 6%를 빼고 나니까 3%가 남았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는 이제 6%였는데 강서구청장이 지난번에 봉경호 박사가 이제 밝힌 거에 의하면은 7.5%를 얹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은 이제 10%가 될 겁니다. 10%를 전산 조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부재자 투표를 사전 투표로 전환하고 부정 투표 본격 시도. 그리고 이제 여기 유재화 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학원에 와서 자기가 증언을 했습니다. 우리 그때 집회할 적에 국회에서 자기를 불러주면은 이거 얘기를 하겠다. 그러니까 2002년 봄에 김대중의 그 참모들이 와가지고 만들어 달라고 해서 만들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산 조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자기가 얘기를 요청을 했는데 그게 무산이 됐죠. 전산 조작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2014년에 옛날에는 이제 그 부재자 투표라고 그래가지고 선거날 내가 못하면은 부재자 투표면은 동사무소에 가서 신고를 해가지고 부재자 투표날에 가서 부재자 투표를 하고 본투표로는 자기가 일을 보거든요. 그런데 여야가 그때 당시 투표를 올리자 해가지고 이틀을 이렇게 사전선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민의힘의 사람들이 그거를 자세히 보고 승낙을 해줘야 되는데 사전투표를 하면은요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알려줄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선관위에서. 그러니까 이게 함정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이게 당연 문제가 되는데 모법이 원래 이제 그 모법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시행령으로 만들어 가지고 지금 현재 선관위에서 쓰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법을 놓고 생각을 할 때는 모법은 어머니법이고 시행령은 모법 밑에 자식이거든요. 자식을 가지고 선관위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도 손을 못 댑니다. 어떤 분한테 제가 얘기를 물어봤더니 윤석열 대통령이 못 되는 게 두 가지가 있답니다. 그게 하나 뭔가 하면 선관위하고 하나는 5.18 문제랍니다. 이거를 손을 못 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률상으로는 시행규칙은 모법 아래이기 때문에 당연무효가 되면은 이거는 행정법상 법리는 논쟁 없이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이걸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관위가 완전히 지금 현재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보십시오. 이게 관외 사전, 관내 세 후보 모두 0.39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정일영, 민동욱, 이정미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이건 조작 아니고는 할 수가 없는 게 이게 빼박힌 겁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강건로 불구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다루는 유튜버와 그리고 우리 애국 국민들만 정말로 속이 터집니다. 이거 보십시오. 이건 2020년 4월 15일
그러니까 이거는 본투표가 아니고 사전투표 내용입니다. 서울, 경기, 인천 더불어민주당 63, 미래통합당 36. 그러니까 전산에서 이렇게 아예 입력을 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자대표기에서 보면은 이쪽으로 간 넉 장이 오면은 이쪽으로 하나가 와버립니다. 전산에서. 저기 컴퓨터에서 입력을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이제 우리가 처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근영이가 그 민주연구원 부원장이었잖아요. 4월 16일 날 8시 반에 이거를 올렸습니다. 여러분, 사전투표 보정탑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보정이라는 말은 고친다는 말 아닙니까? 이렇게 뻔뻔하게 올렸다가 30분 후에 내렸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번에 2월 7일 날 관훈클럽 토론에서 이제 있는 참석한 분들이 플로라고 돼 이 3개 질문 가운데 3번째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답변하기를 사전투표 관리견 확인 도장만 현장 사인으로 하자. 한동훈 위원장이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도 본투표는 바쁘다. 그런데도 도장을 찍는데 사전투표를 바쁘지 않다. 왜 도장 안 찍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2월 13, 14, 15일 기자들이 계속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하면서 나 같으면은 찍겠는데요.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선관위한테 공을 돌렸는데 선관위는 지금도 무시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다행스럽게 하나가 KBS가 박민 사장이 오고 난 이후에 문화일보 논설이었는데 10월 13일 날 임명이 돼가지고 청문회 거치고 11월 13일 날 왔습니다. 와가지고 2025년 12월 9일까지인데 지난번에 박장범 앵커가 2월 7일 날 다큐 형식으로 대통령과 현안 질의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 KBS에서 보시면은 시리즈 형식으로 3분가량 내용으로 부정선거의 내용을 계속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게 KBS 하나만이라도 우리 편이 있기 때문에 이럴 적에는 KBS에게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가랑비, 옷 젖는 방법으로 지금 현재 KBS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원에서는 지난번에 감사원 그리고 권익위원회 여기서 이제 티격태격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를 받기지 않겠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자녀 불법 채용으로 선관위가 3번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그 컴퓨터가 모든 게 다 가져와 있습니다. 그리고 58명이 부정 합격을 했고 353건이 채용 비리로 발각이 된 겁니다. 그리고 검찰에 고발하기를 312건을 검찰했습니다. 그리고 박찬진 사무총장은 작년에 그만뒀죠. 송범섭 차장은 지난 3월 5일날 청구를 했는데 3월 9일날 이제 기각이 됐거든요. 예. 국정원에서는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국정원에서 알려준 건 딱 3가지입니다. 첫째, 서버가 들렸다. 이게 이제 이 국정원, 그 다음에 선관위, 그리고 우리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부산에 있거든요. 이 3단체가 11명이 구성이 돼가지고 7월 19일부터서 10월 10일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서버가 뚫렸다. 컴퓨터 시스템, 큰 집, 작은 집. 전산 조작이 가능하다. 여기서 전산 조작이 가능하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투표 한 사람을 안 한 사람으로, 안 한 사람을 한 사람으로 투표를 10명이 했는데 100명이 했다. 이렇게 전산에서 조작합니다. 그러면은 투표하면은 10장뿐이 안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처리하고 90장을 만들어서 집어 넣는 겁니다. 지난번에 인천에서 여러분 보셨죠? 그 투표지 막 넣는 거요. 그 대통령 선거 때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작이 가다. 그리고 또 인쇄지도 조작을 합니다. 지금 우리
우리가 받는 거는 저기잖아요. 그 프린터로 나온 것 아닙니까? 근데 통 안에 들어있는 거는 저기예요. 인쇄된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는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10% 이상으로 자유우파 국민의힘 의원들이 치면은 무조건 재검표 요청을 해야 됩니다. 재검표 요청을 하면은 끝나는 것입니다. 예. 그럼 이제 대안은 있는가? 지난번에도 이제 수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이제 기독교 신앙을 하기 때문에 암탉이 계란을 21일 동안 품으면은 병아리가 나오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21일 된 병아리가 밖으로 나오려고 안에서 부리로 자기가 나올 위치를 쪼읍니다. 그러면은 어미닭이 그 소리를 듣고 그 부리로 병아리가 쫓는 거기를 깨트려 가지고 병아리가 나오게 합니다. 근데 그 병아리가 쪼은 시간 후 3시간이 지나면은 어미닭이 이걸 모르면은 그 병아리는 나오질 못하고 골아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1967년도에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오면은 포장마차에 병아리 그 삶은 거를 많이 팔고 그랬습니다. 그게 이제 많이 먹기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줄탁동시, 줄자는 빨줄, 쪼울탁, 가틀동, 떼시. 그러니까 여기 이제 병아리가 안에서 깨나기.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병아리가 쪼듯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식음을 전파하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매달릴 때 하나님도 그 음성을 들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말 가운데 진의사 대천명 지성이면 가면 오직 최선을 다하자. 우리 기독교인들이 월남에서는 기독교인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저기했지만은 우리 대한민국은 기독교인들이 그리고 우리 이승만 대통령께서 기독교 입국론을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은 절대 쓰러지지 않습니다. 아멘. 오늘날과 같은 국제사에서는 독야 청정 불가능하다. 최후방인 미국의 부정선거. 이번에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로 올가미를 메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현재 밝은 모습으로 깨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현재 여기서 기독교인들이 구호를 가지고 우리가 강하게 나가야 됩니다. 여기서 밴드 외근 효과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편승 효과거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200석 탄핵 153석을 얘기하는 것은 저들의 결집정입니다. 실제적으로 여론조사에서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는 저기 들으면은 야포가 죽는 겁니다. 야포가. 아예 야포가 그냥 기운이 빠지고 그러거든요. 저희들이 완전히 조작을 그게 밴드 외근 효과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긴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다. 그리고 자유대한민국 국민 가운데 특히 종교인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이 나라를 거의 지탱해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같은 말이라도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됩니다. 말이 시가 된다고 그러거든요. 우리 유튜브 가운데 3분만 내가 얘기를 하죠. 울산대학교의 이재봉 교수 아주 힘 빠지는 내용합니다. 무슨 윤석열 대통령을 악어라고 그러고 한동훈 위원장을 살쾡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뭐 이재명이라는 하이에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말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우리는 이길 수 있다. 하고서 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양파하고 밥 어제 제가 그 전에 이제 준비를 했는데 어제 어느 분이 알려달라고 해서 유튜브를 찾아서 보내주었거든요. 긍정적인 말을 하면은 이렇게 싹이 나고 누룽지 냄새가 납니다. 다음 장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양파에다가 한쪽에는 사랑한다, 한쪽에는 너 볼품없어 이렇게 실험을 했습니다. 두 번째,
답을 갖다가 했습니다. 한쪽에는 고맙습니다. 한쪽에는 짜증나. 짜증나 하니까 완전히 시궁창 냄새가 나고 여기에는 고소한 누룽지 냄새가 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국정원에 지금 현재 조태영 원장이 2023년에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을 했는데요. 2020년에 그 새누리당의 그때 당시 비례대표를 했습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하면서 사이버 안보 기본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통과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번에 국정원장으로 와가지고 민간 협력 사이버 공격 대응을 준비한다 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에서도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하고 북한이 이재명이가 지금 쎄쎄쎄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중국한테 우리가 찝쩍거리니까 쎄쎄쎄란 말은 고맙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너희들이 선거에 개입해줘서 고마워 그 뜻입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그래서 지금 저쪽에 국정원 출신들을 모아가지고 지난번에 이재명이가 명령을 내렸어요. 국정원 요원을 감시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산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태영 원장은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철저히 감시하고 있다고 국정원 어느 관계자가 저에게 기뜸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투표표 참관인 교육 철저하게 해야죠. 지금 황교안 대표가 어제도 지금 보면은 불꽃감시단으로 해가지고 2개조, 3개조를 투입을 해가지고 이제 사진을 찍고 여러 가지 지금 철저하게 감시를 하겠다고 합니다. 감시도 편성을 하고 CCTV도 24시간 이번에는 보게 한다고 합니다. 관내 우편을 이 경찰이 따라다니면서 한다고 그러고 그래서 이제 우리 자유파 국민들은 녹화를 항상 해서 그 내용이 있으면은 바로 이렇게 알려줘가지고 공유해서 이렇게 공유를 해야 됩니다. 재검표 요청은 김태우가 여기서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지난번에 10월 10일 날 그 국정원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이거는 이제 그 전문가가 얘기를 하는데 김태우에게 일본말로는 히네부, 영어로는 힌트, 우리 한국말은 신호를 줬다는 거예요. 신호를 줬다는 거예요. 재검표를 요청을 하고 얘들은 부정선거를 하니까 국정원에서 10일날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김태우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버리니까 9시 반에 신경훈이 이겼다고 축하하고 가버렸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이튿날 아침에 홍익표라고 하는 애가 국민의힘에서 선거 발표를 빨리 하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재검표를 하면은 자기네들의 저기가 나와버리잖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당일은 진경훈이가 48%, 저기가 김태우가 47%입니다. 1% 차이예요. 그런데 사전선거에서는 5배 차이가 나버린 겁니다. 5배. 아까 보셨을 때 서울, 경기, 인천 할 적에 63대 36 할 적에 그러니까 전산에서 입력을 해놨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수사 넣은 거죠. 그러니까 재검표를 하면은 그게 들통이 납니다. 근데 재검표를 많이 안 했거든요. 그래서 자유우익 후보는 10% 차이로 졌을 적에는 반드시 재검표 요청을 해야 됩니다. 재검표 요청을 그러니까 자유우파 후보들이 재검표를 하라고 여기서 그 경고의 박수를 한번 보내겠습니다. 이게 이제 자유파 총연합에서 2023년 12월 13일 날 머리를 그때 많은 분들이 다 깎고 그 머리카락하고 부정선거 다큐 2개를 만든 게 있거든요. 그 USB를 해서 대통령실에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의원들보다는 이 나라를 지키겠다고 하는 자유파 국민들이 앞장서서 이렇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은 지금 대구에서 활동을 하시고 있는데 김장성 의병대장이라고 이분이 지금 단식을 15일차까지 했습니다. 단식인 요구사항 의병대장 김장성 윤석열 대통령님 4.15 부정선거 수사 꼭 해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그냥 넘어가 버렸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여기 우리 나라사람 동계 회원님들이 지난번 백마아버지 전적지를 가서 방문을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격려의 박수 한번 하시겠습니다. 여기 이제 그 광화문에서 우리 성광규 회장님 그리고 저기 이상용 사무총장님 그리고 노재성 대표님 김인터 대표님 많은 분들이 사전투표 폐지하라 이런 거 시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순국선열 여러분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순국선열이라고 하는 말은 민간인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내 던진 분들을 순국선열이라고 하고 호국영령은 경찰, 군인들 나라의 명령을 받고 복무한 사람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다한 분들을 호국영령이라고 하고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뜻있는 분들이 활동해들 애국지사고 우리 자유우파 국민, 자유국민이 있는 한은 대한민국은 절대 쓰러지지 않는다. 자부와 긍지를 갖고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이제 지난번에 시간이 됐기 때문에 간단하게 잠깐 넘기고 가겠습니다. 영웅 중에 한 분인 김태성 원사의 이번에 김혜봉 양이 그리운 아빠에게 보내는 편지를 낭독하겠습니다. 예, 수호의 날, 지금 현재 김태석 원사의 딸이 해봄양이라고 하는 제가 나와가지고 지금 이제 아빠에게 보내는 편지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유튜브 방송에 내보낼 거니까 보시고요. 잠깐만 보고 넘기겠습니다. 예, 북받쳐가지고 지금 현재 아빠 벌써 봄이 돼. 예,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거를 한번 보십시오.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아마 보셨을 겁니다. 2024년 3월 18일에서 20일까지 3일간 회의를 했는데 제2섹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모두 발언인데 기술, 선거 및 가짜뉴스 모두 발언을 하시면서 이 가짜뉴스와 부정선거는 어느 한 나라만이 할 수 없고 전 세계 자유민주 국가가 협력을 해서 이것을 반드시 없애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느낀 것이 어떤 걸 느꼈는가 하면은 도술 놓은 것 아닌가. 도술. 여러분들 쥐잡기에서 돈 놓죠. 그래서 부정선거 너희들 해라. 도술 놓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넘겨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상 여러분, 그리고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세계 시민 여러분, 기술, 선거 및 가짜뉴스를 주제로 한 이번 본회의 세션에 함께 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날 전 세계는 전례 없는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국제사회 곳곳에서 지정학적 갈등이 촉발되고 기후 위기까지 더해지면서 식량과 에너지 위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곳곳에서 권위주의가 부상하면서 우리가 지켜온 민주주의가 도전받고 있습니다. 정상 여러분, 1965년 인텔의 공동 설립자인 고든 무어는 반도체의 성능이 2년마다 2배씩 증가한다는 흥미로운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무어의 법칙이 예견했던 것처럼
오늘날 세상은 그간 인류가 미처 경험하지 못한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가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롭게 등장하고 있고, 그만큼 우리의 생활이 나날이 편리해지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과 인터넷 봇 기술을 활용한 가짜 뉴스와 허위 조작 정보의 무분별한 확산이 전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정 세력들이 조직적으로 제작하고 배포하는 가짜 뉴스는 단순히 잘못된 정보를 전파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야기합니다. 또한 가짜 뉴스는 국민들이 사실과 다른 정보를 바탕으로 잘못된 판단을 내리도록 선동함으로써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분명한 도발입니다. 올해는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선거를 치르는 슈퍼 선거의 해입니다. 정상 여러분,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민주주의 국가들이 연대하여 가짜 뉴스에 함께 대응해야 합니다. 공정한 선거로 민주주의 기틀을 수호해야 할 우리의 책무는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합니다. 가짜 뉴스를 엄중히 다루는 법과 제도를 함께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특히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세력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법을 집행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함께 공조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기술의 연대와 공유도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AI와 디지털 기술을 악용해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는 세력에 대항하여 이를 찾아내고 퇴치하는 AI 디지털 시스템을 함께 만들어야 합니다. 악의적인 가짜 뉴스와 거짓 정보가 그래도 멈추지 않는다면 이에 공동 대응하는 강력하고도 체계적인 대응 홍보전을 펴나가야 합니다. 정상 여러분, 세계 민주주의의 증진은 어느 한 국가의 힘만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습니다.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민주주의 연대를 더욱 강화하고 끊임없이 확장해 나아가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이를 위해 각국의 정부와 국제기구 그리고 민간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함께 일궈낸 세 차례의 민주주의 정상회의 성과를 계속 키워나가고 가짜 뉴스로부터 우리의 민주주의를 굳건히 수호해 나가기 위해 국제사회의 파트너들과 힘을 모을 것입니다. 그러면 제 생각은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지금부터 세션에 참여하신 각국 정상들의 말씀을 경청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자리를 빛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위기의 대한민국 2024년 4월 10일 총선을 우리 대한민국 자유파 국민들, 특히 기독교 신앙을 하고 계시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부정선거를 최종적으로 막아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도약의 해로 삼자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